네, 반갑습니다. 신삼수입니다. 이미 배포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리뷰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회의 형태, 두 번째는 위원회의 업무와 소관, 세 번째는 위원회의 구성 관련입니다. 자, 자료의 2페이지입니다. 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지는 그간에 많은 학자들, 많은 문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입니다. 방금 우리 좌장께서 얘기한 대로 이 정치 후견주의, 그다음에 비전문성, 그다음에 부처 간에 분할된 또는 중복된 업무로 인한 비효율,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세계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변화와 OTT 등장으로 인해서 미래 변화에 대응할 통합적인 미디어 거버넌스 수립이 돼야 될 시점이다 라는 거고, 최근의 논의에 기반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방송 3법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하면서 방송 3법보다 우선해서 처리해야 될 게 방통위 설치법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난 주말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디어부 설립을 포함한 세 가지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세 가지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미디어 거버넌스가 시기별로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3페이지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게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국무총리실에서 설치됐었던, 그래서 2008년도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중요한 논의가 되었던 이 융추위 논의가 있었고, 이후에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래부를 설립하면서 창조경제를 앞세워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업무가 강화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 PP, 전파 관련한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변곡점이 있었고요. 다음 이제 4페이지입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세 가지 파트의 주요 쟁점으로 구분되어 있고, 형태, 위원회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두 가지, 위원회 업무와 소관 관련해서도 두 가지, 그 다음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네 가지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 하면 이게 합의제냐 독임제냐 어떤 위원회의 형태 중심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실제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이 업무와 소관, 그 다음에 특히 논의가 좀 소홀했었던, 어찌 보면 등한시됐었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부분도 오늘 시간을 두고 한번 논의가 되면 좋을 듯 합니다. 그간에 학술적 논의나 사회적 논의가 매우 취약했던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의 형태가 합의제로 가야 되느냐, 독임제로 가야 되느냐, 또는 확대형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논의가 있는데, 사실 이걸 엄밀하게 딱 3분할해서 논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서로 이 중간지대로 겹치는 대목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합의제와 독임제와 확대형으로 구분지었습니다. 이 합의제 안은 이 세 가지 안을 우리가 통상 많이 구분짓고 있는데, 200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이 세 가지 안이 논의가 되었고, 그 첫 번째 다수안이 이 통합위원회 안입니다.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수안이 두 개가 발의됐고, 그 두 개의 소수안에 대해서는 다음 독임제나 확대형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2019년도에도 미디어 시민넷이라는 곳에서 합의제 형태의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얘기를 했고, 우리 정책집단 세움에서 올 초에 대선을 앞두고 시청각 미디어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폐지하자라는
진정한 합의제의 형태를 제안했었고 최근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과기정통부의 방송 부문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안이 발의됐고요. 더불어민주당 방송 콘텐츠 특위 이훈기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계셨던 곳에서 콘텐츠 특위 2안으로 합의제에 가까운 형태의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합의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딱히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리라고 믿고 바로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독임제로 구분지은 안은 독임제 플러스 소수 합의제라고 얘기해놨는데요. 가령 독임제의 방점을 두고 이 합의제위원회는 그에 소속되었거나 또는 약간 딸려있는 형태로의 소규모의 안을 제안한 안을 말합니다. 가령 2008년도 융추위에서 지금 방통위처럼 다수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수안 두 개가 하나는 순수규제위원회 안, 다른 하나는 규제정책위원회 안으로 독임제 부처가 중심이 되고 합의제위원회는 약간 이 작은 기능을 부여하는 안을 만들었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이 미디어 3학회 지난 5월 15일 날 제안했던 안입니다. 미디어 ICT 관련한 통합 독임제 부처를 세우고 그 안에 공영 미디어위원회를 만들자라는 안을 발표한 적이 있어서 언론 학자들이 독임제 부처를 제안했다라는 것으로 많이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콘텐츠 특위에서는 제1안으로 이 미디어 3학회 안과 유사한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제 확대형은 지금의 방통위원회를 어찌 보면 2008년도 수준으로 더 복원시키고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안입니다. 그게 2025년 4월 25일 날 앞서 말씀드린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안이고 과기정통부의 방송 부분을 갖고 와서 독임제 부처의 업무를 따로 주고 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의 방통위도 이 독임제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합의제위원회의 기능과 더불어서. 그래서 앞으로 독임제 부처를 새로 만들어서 이 방통위의 업무 일부를 글로 넘긴다거나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방통위의 일부 독임제적 요소는 유지하되 그 업무와 기능은 지금보다 오히려 확대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원연과 더불어민주당 방송 콘텐츠 특위 제3안으로 제안된 안도 이 확대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디어 3학회라든가 이 더불어민주당 방송 콘텐츠 특위에서도 이 독임제적 성격을 갖는 정부 부처 그 다음에 합의제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언론 공공성의 방점이 찍혔다면 최근에는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또 중시하는 관점들이 반영된 결과로 이런 안들이 제안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쟁점인데요. 9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이 합의제위원회를 두는데 그 형태가 아까 통합형 방송위원회를 제외하고 이 독임제에 딸린 또는 독임제와 병치되는 작은 위원회를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영미디어위원회, 다른 하나는 공공미디어위원회입니다. 가령 공영미디어위원회는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는 방송사만 규제하는 위원회를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한 방송 콘텐츠 특위 2안은 ICT 독임제 부처를 두되 공공미디어위원회를 두어서 여기서는 공영방송만이 아니라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사업자의 허가 재승인, 규제, 분쟁 조정을 포함하는 조금은 확대된 형태의 위원회다. 그래서 가령 ICT 독임제 부처를 두고 합의제위원회를 둔다면 그 합의제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또는 관리해야 할 소관 업무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일까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업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방통위법 때
미래와 그다음 2013년도 방통위법, 이것은 미래부가 생기면서 일부 떨어져 나간 형태입니다. 그 이후에 최근 들어 이 미디어 사막회나 최민희 의원 등이 다시 이 방통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를 수년 동안 봐왔고 또 그 안에서 내부를 들여다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방통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업무까지를 소관하는 것이 지금 글로벌 OTT 시대나 또는 이 성장에 어느 정도의 방점을 두고 있는 현 미디어 산업 추세를 반영할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까 그 통합미디어위원회 관련해서 사실 제 기억으로는 가장 활발하게 논의됐던 게 융합추진위원회 2008년도 논의였고, 실제 이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안들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보면 되고, 그 안들을 각각 주장하는 주체도 명확해서 이해하는 데 매우 쉽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지금 말한 확대형 통합위원회를 주장했습니다. 독임제적 성격을 갖되 방송위원회가 큰 권한을 갖는 걸 제안했었고, 정보통신부는 독임제 부처를 두고 합의제위원회를 주자. 어찌 보면 지금 주장되고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 중심의 독임제 부처를 두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두는 형태의 안이었고, 그다음 문화부는 콘텐츠는 본인들이, 네트워크는 과기부가, 그리고 합의제위원회는 아까 말한 공공미디어위원회 수준의 규제위원회를 정도는 두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 출범한 방통위원회는 결국 이 방송위원회의 의견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돼서 독임제적 요소가 상당 부분 가미된 통합위원회로 출범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지금 이 두 번째 안, 독임제 부처를 또는 세 번째 안, 독임제 부처를 두고 위원회를 따로 떼는 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원회 구성과 관련입니다. 결국 그 위원수는 몇 명으로 할 것이며 상임위원은 얼마나 둘 것이냐가 이 위원회 구성 관련한 쟁점들인데, 여기 보면 지금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5명의 상임위원이었고, 미디어 사막회는 9인에서 11인을 주장했었고, 최근 최민희 의원이 대표한 바로는 9명,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고 상임위원은 3명, 비상임은 6명으로 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상임위원을 축소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것으로 법안 제안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그러면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을 얼마나 둘 것이냐, 사실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로 논의가 없었는데, 이 대목이 아까 독임제적 성격을 강화하느냐 합의제적 성격을 강화하느냐 것과도 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나눌 수 있으면 오늘 논의가 풍부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 합의제 기구가 생기면 그 몇 명으로 할 것이며 그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처럼 대통령 2명, 국회 3명으로 할 거냐에 대한 의견들을 사실 많이 제안한 것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고, 2012년도에 우리 최영목 교수께서 이 구체적인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들을 빼야 한다라는 거고, 아까 그 맨 앞장에서 최초 이 방통위 논의가 필요한다고 얘기할 때 지금의 이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구조를 아주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위원 중에 호선을 하는 형태로 위원 선임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우리 세움도 연초에 시청각 서비스 미디어 위원회를 제안하면서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게 아니고 위원 중에 호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합의제 기관인 다른 위원회들은 어떤 형태로 추천을 받아 구성이 되는지를 표로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기인데요. 지금은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보궐위원도 3년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교차적으로 선임되도록 하자라는 안을 우리 지금 토론자로 오신 김경환 교수님께서 제안하셨고, 이런 형태는 미국의 FCC 같은 데서도 준용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해외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참고 자료로 16페이지에 미국 FCC 같은 경우 5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5년이고, 영국의 오프콤 같은 경우 역시 임기는 5년으로 하고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형태로, 또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방송 3법 논의와 함께 이 방통위 설치법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 미국이나 영국 사례, 특히 영국 사례들을 주로 보면서 영국 BBC라는 곳을 어떤 특정 단 하나의 방송사, 우리가 KBS를 여러 방송사 중에 하나로 보는 것처럼 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BBC는 하나의 컴퍼지거나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퍼레이션 수준을 넘어선 영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사회적 제도로서 인정을 하더라라고 해서 상원, DCMS 행정부, 그다음에 BBC 자체, 시민사회 등이 이 BBC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방통위 논의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KBS, EB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을 특정 사회 사장이 어떻고 경영이 어떻고라는 특정 사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교두보가 되는 어떠한 제도로서 토대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논의라는 인식으로 좀 전환돼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도로서의 공영방송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논의가 계속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 자율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진흥안을 따로 하지 않고 말 그대로 FCC에서 규제만 하고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역시 오프콤도 미국의 FCC처럼 규제 중심이죠. 과거에는 BBC 트러스트가 있어서 BBC 규제를 BBC 트러스트가 있지만 트러스트가 없어지고 BBC 보드가 생기면서 BBC의 규제 기능까지도 오프콤이 갖는 형태로 됐고, 영국의 콘텐츠 진흥은 우리가 알고 있는 DCMS 문화, 미디어, 체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를 책정하고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DCMS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방송 콘텐츠 특위에서 제안한 이안처럼 독임제 부처에서 진흥 업무를 주로 하고 이제 공민영은 구분 없이 오프콤에서 규제를 행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들 ICT 미디어 콘텐츠부터는 독임제 부처 설립을 전제로 우리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하는 걸 독임제 안으로 또 이렇게 논의들을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방금 우리 양 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디어부라든가 미디어 콘텐츠부를 독립된 부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보건복지부 같은 데 예산 규모가 122조고 제일 적은 미니부처인 통일부가 1조 965억 원이거든요. 이게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곳이라고 해서 독임제 부처를 별도로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현실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문제가 우리가 방송통신 융합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잖아요. 지금 우리 그 국회로 넘어가면 상임위원회가.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방송통신 융합을 너무 네트워크나 플랫폼 기준으로만 논의가 돼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말한 산업 성장은 콘텐츠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이전에는 문화 문방위 또는 영국처럼 문화 미디어 해서 콘텐츠 쪽으로 방점이 가야 되는데 뭔가 그때 잘못됐다. 저는 이 시기에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12.3 내란과 이후에 우리가 방송 독립은 방송 3법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지금 가장 급선무는 이 글로벌 거대 자본의 침투,
글로벌 OTT로부터 일단 가두리를 쳐서 이 콘텐츠 발전소인 지상파 방송사의 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 쪽으로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게 지금 논의의 이 우선순위에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미디어부가 설립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저는 현실적인 대안은 결국은 확대형 방송통신위원회, 그게 한국형 미디어 규제위원회가 아니냐. 방금 우리 양 전 사장님 말씀한 대로 그래야만 글로벌 OTT를 규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움이 제안한 시청각 서비스 미디어 위원회 또는 시청각 서비스 통신위원회,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서는 김현 의원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부 조직 개편안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위원회 체제로 갖춰져야 하고, 그럼 뭐가 독임제고 뭐가 위원회냐라는 기준이 없는데, 저는 계속 그 기준은 정권을 초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 국민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은 위원회 체제에서 해야 된다. 국가위원회처럼. 다만 그 정권이 어떠한 정책을 펼쳐서 나중에 성패를 진단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독임제 붙여서 해라. 장관을 임명하고 뭐라건.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이 언론, 방송은 콘텐츠로 산업을 성장시키는 영역 역시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와 직결되는 영역을 다루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원회에 의해야 한다. 이것은 저는 건드릴 수 없는 불변의 가치고, 이런 것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입증이 됐고, 거기에 독임제적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한국형 미디어 규제기구의 모델도 일정 부분은 실험은 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정 보완하면 아까 이 공공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쫓을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우리 토론자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